1973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태어난 이상민은 가수,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TV 스타로 알려진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51세인 그는 인기 힙합 및 댄스 그룹인 룰라의 전 멤버일 뿐만 아니라 노는 형님과 마이 리틀 올드 보이와 같은 TV쇼에 출연한 친숙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쾌한 스타일과 진심, 그리고 고난을 극복해온 여정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에서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히트작의 화려함과 화면 속 미소 뒤에는 이상민이 지닌 깊은 슬픔, 혹독한 시련, 그리고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그가 한때 작곡한 노래처럼 높은 음과 슬픈 낮은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정신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이상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5년 6억 9천만 원, 약 62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고 파산한 뒤 겪은 재정적, 명예적 충격이었다. 서울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열악한 생활 조건 때문에 생후 2년 동안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출생일은 1975년 2월 3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비를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고통은 그에게 공허함을 남겼지만 2005년의 충격은 그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로우라와 그의 음악 제작사 상민대서 수년간 큰 성공을 거둔 후 그는 무술 공연, 드래그쇼, 음악을 결합한 기미5라는 독특한 레스토랑에 투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슬롯 머신 설치를 거부하고 MMA 선수가 사망하면서 프로젝트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는 2018년 드라마 마이 리틀 올드 보이에서 돈뿐만 아니라 명예와 사람들의 신뢰까지 다 잃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2006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죠. 그는 감방에 앉아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며 마치 암흑 속으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상민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깊은 실패에 구렁텅이가 뒤섞인 기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91년 영등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문나이트 클럽에서 본 가수들에게 영감을 받아 연습실을 빌려 훗날 룰라의 멤버가 된 신정환과 함께 연습했다. 1993년 힙합과 댄스팝 퓨전 그룹인 룰라의 리더이자 래퍼로 데뷔했다. 첫 번째 앨범 Roots of Reggae에는 Angel Without the Wing과 3-4와 같은 히트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룰라를 정상에 올려놓고 90년대 가장 인기 있는 밴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서 청중이 따라 부르는 노래를 듣고 마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1995년에 닌자의 노래 오마츠리가 그들의 세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그룹은 표절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정신적 위기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어요. 그는 2017년 노잉 브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룰라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명성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그룹은 2001년에 해체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음악 프로듀서로 전향하여 상마인드를 창립하고 양현석과 경쟁하며 최고의 프로듀서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컨트리 꼬꼬, 샤크라, 샤프, 디바 등의 그룹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으며 정여원, 황보, 탁재훈 등의 아티스트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밤새도록 작업하고 모든 음표를 수정하고 뮤직뱅크에서 자신의 그룹이 공연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엑스라지, QOQ 등의 그룹은 실패하였고 김지현의 2집과 백지영의 4집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2004년에 그는 김미5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지만 2005년에 프로젝트가 무너지면서 그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음악 그룹과 이라크의 석유 산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도 투자했지만 모두 실패하여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2006년 그는 불법 베팅 웹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그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복귀는 2012년 엠넷의 모큐멘터리 쇼 음악의 신으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의 고난을 코미디 소재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의 빚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중으로부터 동정을 받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2014년부터 그는 Knowing Bros와 My Little Old Boy라는 두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그가 대중의 사랑을 다시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주간 아이돌과 더콜의 A씨로 합류했고 2024년에는 6억 9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는 그가 마이 리틀 올드 보이에 출연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게 만든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소한 좌절에 직면했는데 예를 들어 The Call에서 지나치게 활동적인 진행 스타일로 비판을 받았고 일부 시청자는 그가 게스트를 압도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네이버에 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인데 가끔은 과할 때도 있어요 라고 공유했습니다. 이상민은 자신의 경력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룰라로 데뷔를 준비하면서 그는 하루 18시간씩 좁은 연습실에서 안무를 배우고 랩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연습에 실패한 후 그는 방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표절 스캔들 이후 그는 팬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느라 밤을 새웠고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5년 김미5가 파산했을 때 그는 서울 거리를 몇 시간 동안 걸으며 채권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는 2007년에 감옥에서 풀려난 후 광고 촬영부터 작은 쇼 진행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그는 2010년 어느 날 밤 촬영 중에 채권자가 사무실로 들이닥쳐 즉시 지불을 요구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화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2014년 노잉 브라더스를 촬영하는 동안 그는 심리학자와 협력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팬들의 편지를 읽으며 그들의 용서를 느끼며 울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이 늘 갈망해온 성취는 음악이나 TV에 국한되지 않고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영등포구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그는 항상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랩을 스스로 익히는 것부터 김창완과 같은 베테랑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하는 것까지 수년간 랩을 배웠습니다. 루라와 상마인드의 성공은 그의 야망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는 가난한 10대에서 90년대 최고의 프로듀서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My Little Old Boy에서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 69억 8천만 원의 빚을 갚은 것은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성과이며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Knowing Bros와 My Little Old Boy에서 파산에서 감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실패담을 자주 공유하며 시청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시청자들로부터 희망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받았고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2014년 술을 끊은 데 이어 마이 리틀 올드 보이에서 탁재훈과 함께 금연 캠프에 참여하는 등 스스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직 담배를 끊지는 못했지만 동료 이지혜 씨가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평했을 만큼 늘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는 또한 자선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며 부루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개인 금융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내 실수를 반복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 상처를 준 백지영 씨와 같은 아티스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은 그의 성숙함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성과입니다. 이상민의 사랑과 결혼은 짧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격동의 장이다. 그는 1996년 미국에서 유명 가수, 배우, 사업가인 이혜영을 만났다. 두 사람은 2004년 6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7년간 교제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두 사람 모두 유명 스타였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는 신부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기억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14개월만 지속되었고 2005년 8월 8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이혜영 씨는 2006년 사기 혐의로 S씨를 고소하며 S씨가 자신에게서 22억 원을 뜯어내고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볼보와 BMY 차량을 구매했으며 사업 목적으로 누드 포즈를 강요해 8천만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훼손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2012년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오해를 받았을 때 마음이 아팠다고 털어놓았다. 이혜영은 2006년 11월 28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결혼 생활의 상처는 남았다. 그가 사랑에 대해 느낀 가장 큰 슬픔은 남편으로서의 실패감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빚과 사업적